자, 근데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클럭을 전부 공동으로 안 해놓고 클럭이 앞에 출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뀌는 이런 타입을 리플 카운트라고 그랬죠. 자, 비동기식 카운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이 플립플롭 3개를 쓰지만 클럭은 같이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I 단자를 우리는 여기에서 1로 넣어주고, 그럼 T 플립플롭이 돼가지고 나오면은 이 자체도 역시 T 플립플롭으로 연결해서 2단까지는 단순하게 이거를 QA 자체를 QB에다 바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2단, 즉 4분주가 돼요. 4분주. 근데 그 다음에 출력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붙일 수 없어요. 이 출력을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1, 1이 됐을 때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카운트를 보면은 0, 하나 들어오고 둘, 자, 000일 때 이거 건너뛰었네요. 000일 때 001로 됐잖아요. 001로 됐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진까지는 그냥 되지만 세 번째 0011일 때는 뭘로 바꿔야 돼요? 100로 다음 트리거를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3비트 동기 이진 카운트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000, 001 해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 나오는 출력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1이 됐을 때 이거를 1로 해가지고 클럭이 들어오면 이 상태를 반전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1인 상태가 됐을 때 클럭이 들어오면 현재의 상태를 반전을 시켜줘야 이게 즉 싱크로너스한, 싱크로나이즈드 된 그런 동기화된 카운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업 카운트죠. 그 하향 비동기식 카운트, 즉 다운 카운트라고 하는 그 4비트짜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4비트 그 다운 카운트는 이제 클럭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15가 돼 있었다 그러면 클럭이 들어오면은 14, 13, 12 아니면 초기 0이었다 그래도 15, 14, 13, 12, 1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운 카운트를 하게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트루스 테이블을 잠깐 보도록 하죠. 우리 트루스 테이블을 A, B, C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 A, B, C가 A가 낮은 자리, C가 높은 자리, MSB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낮은 자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낮은 자리가 주어져 있을 때, 요 자체, 이 자체를 보면은 이거를 그냥 출력을 10진수라고 다 해봐요. 그럼 000면 0이고 이렇게 111이면 7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0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내려오면은 이게 업 카운트가 되고 7에서부터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다운 카운트가 되겠죠. 7, 6 클럭이 돌을 때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클럭이 딱 맞춰가지고 순간순간 바뀌면은 우리가 동기식이라고 그랬고 이게 앞의 결과에 따라서 뒤의 결과가 바뀌는 클럭이 들어오더라도 금방 안 바뀌는 이런 것을 우리가 무슨 파도가 밀려오듯이 아니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리플 카운트라고 그랬어요. 리플 카운트. 자, 근데 이거는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업 카운트일 때 이렇게 했어요. 클럭이 들어오면 JK 플립플롭을 T 플립플롭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컨트롤 단자가 1이라 그러면 이게 그냥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이 출력을 바꾸고 이게 바뀌면 또 이것도 다음 클럭을 바뀌고 여기 출력이 바뀌면 그때 그 다음 클럭이 연결하는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쭉 연결을 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럭이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안 바뀌죠. 이게 바뀌어야 또 이것도 바뀌고 또 이게 바뀌어야 이것도 바뀌고 이거 바뀌어야 이거 바뀌어야 이런 리플이어서 타임 딜레이가 일어날 수가 있고 타임이 아주 중요한 경우에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에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운 카운트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똑같이 이 클럭을 넣어주면 이게 0000에 있다가 0001이 됐다가 그 다음에 0010이 됐다가 0011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주어졌듯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게 하고 출력을 Q바에서 우리가 끄집어낸다 그래봐요. 즉 요거의 반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A, B, C의 QA, QB, QBC인데 이 출력의 반전을 딱 시켜요. 즉 낫들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전부 컴플리먼트를 시키면은 원스 컴플리먼트니까 아무튼 1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럭이 들어오면 110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클럭이 들어오면 101이 되고 그 클럭이 8번째 들어오면 00로 됐다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들어오면 111로 되고, 일곱 번째까지 들어오면 00가 되고요.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그 리플 카운트인데, 다운 카운트는 그 출력을 Q 바에서, 즉, 나트 출력도 나오잖아요. Q와 Q 바가 나오니까요. 즉, Q 출력이 나오면 그 Q 출력을 이용하지 않고 Q 바의 출력을 이용하면 이건 다운 카운트가 되고, Q 출력을 이용하면 앞에 주어졌듯이 업 카운트가 되겠죠. 업 카운트의 값이 돼요. 그 반전이잖아요. 봐요. 처음에 클럭이 들어오기 전에 0000으로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출력이 1111로 있겠죠. 그 다음에 클럭이 하나 들어오면 0001이 되는데 여기는 출력이 바니까 1110가 되겠죠. 나트를 취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그림은 아무튼 잘못한 거죠. 아무튼 이 회로를 그렇게 분석하면 돼요. 즉 Q의 출력을 받으면 업 카운트가 Q바의 출력을 받으면 나트만 취해도 다운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링 카운터라는 거는 또 하나의 그 시퀀스 컨트롤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출력이 4개가 있다 그러면 한 번은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또 클럭이 들어오면 여기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고, 또 클럭이 들어오면 전부 0이고 여기만 1이 되고, 또 이렇게 즉 1111이 클럭의 순서대로 톡톡 이렇게 생기는 이런 그 클럭 시퀀스를 우리는 링 카운터라고 그래요. 클럭이. 그러니까 출력이 어떻게 돼요? 클럭이 들어올 때마다 QA만 1 되고 나머지는요. 클럭이 들어오면 QB만 1 되고 나머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기에 1로 세트를 시켜놓고 클럭에 따라서 시프트 라이트 또는 시프트 레프트를 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만약에 요게 1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클러 시프트 라이트가 하면 돼요. 서클러 시프트 라이트. 여기가 높은 자리니까 서클러 시프트 라이트를 하면 결국은 링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출력을 앞단에 입력에다 연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뒷단에 가장 MSB의 출력을 뒷단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입력에다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초기에 하나만 1로 세트가 프리셋이 있죠. 이게 프리셋은 뭐냐면 클럭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클리어 시키면 1로 세트가 되는 거예요. 1로 딱 세트가 되면은 그러면 여기만 1로 나오다가 클럭이 들어가면 이게 이쪽으로 시프트가 되고, 또 1로 시프트가 되고, 또 시프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4개의 클럭이다 그러면 4개의 플립플롭이다 그러면 4개가 시프트 결국은 라이트의 구조를 갖는 뭐 이런 거죠. 또 시프트 레프트를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봐요. 어떤 상태가 1, 0, 0, 0다 그러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돼요? 0, 1, 0, 0. 또 클럭이 들어오면 0, 0, 1, 0. 또 들어오면 0, 0, 0, 1. 이런 식으로 여기 시프트, 즉 출력이 4개의 출력 중에 하나만 1, 2 옆으로 시프트 되면은 요 출력단에 나오는 순서대로 요거 작업이, 여기 1일 때는 요거 작업, 여기 1일 때는 요거 작업하고, 요거 1일 때는 요거 작업하고. 즉, 클럭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또 많이 써요. 이걸 이제 이 타이밍 카운터, 타이밍 시퀀스 카운터라고